중국전을 마친 손흥민은 공식적으로 시즌을 종료하고 시즌 휴식기에 들어간다. 비록 손흥민은 아시안컵에서 조기 탈락하고 챔피언스리그에 진출하지 못해 기대했던 성적은 나오지 않았지만 2골을 포함해 17골 10도움이라는 인상적인 성적을 거두며 시즌을 마감했다. 1차전에서는 아스널과 리버풀을 상대했다. 그는 프리미어리그 최종 라운드 셰필드전에서도 중요한 골을 넣었고 싱가포르와의 국가대표팀에서도 한 골을 넣었다. 지난 시즌 100경기 이상 출전한 손흥민은 멋진 오프시즌을 보냈다. 그는 필드 밖에서의 삶을 즐기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동료 승규의 결혼식에 참석해 그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기도 했다. 한편 프리미어리그는 다음 시즌 새로운 경기 일정을 발표하며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지난 시즌은 끝났지만 점점 새 시즌이 다가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선수들에게는 새 시즌까지 2달 남짓 남았지만 구단들은 다가오는 시즌을 준비하면서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는 시기다. 손흥민이 소속된 클럽 토트넘은 시즌 전반기에 강한 모습을 보였지만 이후 부진을 면치 못했다. 그는 여론을 뒤흔들었지만 그 근본 이유가 부분적으로 설명되면서 그의 성과는 하락했습니다. 손흥민 외에는 공격수 중 누구도 자신의 역할을 빠르게 교체하지 못해 현재 공직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다. 국가대표팀 명단에서 메디슨은 단 6개월 만에 성공해서 실패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토트넘의 과제는 선수단을 구성하고 특히 손흥민을 뒷받침할 최고 공격수를 영입하는 것이다. 그러나 선수단 개편 계획이 시작되기 전까지 모든 것이 아직 불완전하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최근 토트넘은 재계약 조짐을 보이고 있다. 손흥민은 1년 더 계약을 맺었지만 이 정보는 토트넘 고위 기자들로부터 유출됐다. 이는 구단 경영진이 손흥민에게 연봉 인상도 주지 않은 채 또 다른 전설적인 선수에게 계약 종료를 강요하려 했다는 비난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이 소식이 나온 지 한 달이 넘었지만 토트넘은 공식적으로 손흥민과의 계약 연장을 발표하지 않았다. 토트넘이 꾸준히 연락하며 팬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아케인 폴 오키프가 최근 놀라운 소식을 전했다. 손흥민의 계약은 여전히 연장되고 있다고 말했다. 토트넘 팬이 아직까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 그는 다른 이적 거래가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 손흥민에게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옵션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선수 영입을 위한 모든 노력이 실패하고 새 시즌이 시작되는데 아직 선수단이 개편되지 않은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손흥민의 계약 연장은 다른 영입 계획이 실패할 경우를 대비한 구제책으로 여겨진다. 다만 토트넘이 처음부터 이적 시장에 성공했든 실패했든 현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곧바로 손흥민의 계약을 연장할 의향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 특히 그가 전례 없는 모습을 보였을 때 그들은 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연장 옵션을 공개적으로 발동시키면 손흥민의 전문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 그가 한때 말했듯이 이적 시장에서 계속 성공한다면 그를 자유롭게 놔두십시오. 그는 최근 인터뷰에서 계약 기간 동안 항상 토트넘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계약에 대해 걱정하기보다는 승리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바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나 계약 연장과 관련해 구단과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토트넘의 성공에 레전드 손흥민의 존재감과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그가 선수 생활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토트넘은 이러한 선수들의 노령화 위험에 직면할 자본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설적인 선수들의 처우가 다른 클럽의 대우와 비교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손흥민은 여전히 뛰어난 폼과 뛰어난 실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선수의 건강 상황은 특히 재계약 이후 빠르게 변할 수 있다. 따라서 손흥민을 현 시점에서 파는 것은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다. 특히 지난 시즌처럼 여전히 좋은 폼을 유지하며 중요한 경기를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하지만 토트넘은 다른 팀들과 달리 특별한 클럽이다. 처음부터 타이틀을 달성할 방법이 없었고 우승 자리에 도전하려면 앞으로 최소한의 성취가 필요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현재 9위인 팀은 향후 3년을 더 내다봐야 하며 가까운 미래에 경쟁할 수 있는 선수단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트로피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연령을 불문하고 최고의 선수들을 영입하려는 다른 빅팀들의 상황에서 토트넘의 관심은 분명해지고 이는 손흥민의 이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최근 영국 축구 전문 사이트 스퍼스웹에는 지난 18일 리버풀 출신 모하메드 살라가가 토트넘 이적 시장에 미친 영향이라는 제목으로 손흥민의 이적 루머에 대한 기사가 게재됐다. 손흥민은 시즌 종료 후 이적설로 많은 관심을 받았다고도 했다.
구체적으로 손흥민의 이름은 페네르바체, 파리 생제르맹, 맨체스터 시티,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클럽과 연결돼 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는 지난 3년간 손흥민을 팔로우해왔다고 밝혔다. 지난 몇 년 동안 사우디아라비아의 채용 노력은 지속적으로 실패했습니다. 최근 뉴스에서는 손흥민을 다시 노린다고 전했고, 잉글랜드 축구대표팀 토크도 모하메드 살라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살라딜은 진전이 없어 손흥민을 예비 명단에 올리며 대안을 찾기 시작했다. 손흥민과 직접적인 접촉은 없었지만 살라딜이 성공하지 못할 경우 손흥민을 고려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토트넘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고 팀의 재정 자원이 시급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맨체스터 시티 등 다른 클럽보다 높은 이적료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는 그들에게 반가운 기회가 될 수 있다. 게다가 그들은 같은 토너먼트에 참가하지 않기 때문에 반발의 부메랑 위험도 없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에게 수억 파운드의 이적료를 지불하는 것만으로는 이 선수가 결정을 바꾸도록 설득하기에는 부족할 수도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이적설의 가장 큰 문제는 손흥민의 대응 능력을 무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사우디아라비아는 지난 몇 년간 손흥민에게 접근해왔지만 손흥민이 단순히 돈 때문에 움직였다면 이 거래는 오래전에 이뤄졌을 것이다.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계속 유럽 대항전에 출전한다면 다음 시즌에는 유로파리그에 출전하게 된다. 그러나 그의 목표는 챔피언스 리그에 참가하는 것이며 사우디아라비아가 이 선수를 설득할 만큼 매력적인 제안을 한다면 이는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손흥민의 이적을 비롯한 유럽 이적 시장의 전개는 유로와 코파 아메리카가 끝난 뒤 본격적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 축구팬들은 이번 시즌 손흥민의 최종 선택을 지켜볼 것이다.